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 태풍 인파 경로가 이상해 대만 향하다가 90도 꺾어 중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중국 정저우의 물난리의 원인이 되었던 태풍 인파의 경로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만을 향해 가다가 갑자기 방향을 90도 꺾어서 중국으로 직격을 하게 된 것이죠. 지금 이게 대만의 기상청이 공개한 제6호 태풍 인파의 이동 경로입니다. 이 이동 경로를 보면 24일날 이동 경로가 나왔고, 그 이후로는 대만이 지금 나온 게 별로 없어서 제가 지금 이것을 확인해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 쭉 가다가 대만 앞바다에서 갑자기 경로를 90도 꺾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태풍 인파의 이상한 경로, 미국이 기상 조작 무기 음모론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중국에서 미국이 이거 경로를 바꿔버렸다 라고 지금 말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 18일 새벽이죠. 북서태평양 괌 서북부 해상에서 발생한 인파는 이후 완만한 곡선을 그리면서 대만으로 향했죠. 그러나 23일 경로를 갑자기 90도를 꺾으면서 이틀 뒤에 중국 저장성으로 상륙했습니다. 당초 대만은 인파를 대비하기 위해서 21일 저녁 8시 30분을 기해서 대만의 북부 그리고 북동부, 남동부 해상에 태풍 경보를 발령하고, 말하자면 대만의 동쪽 해안에 대해서 전부 다 태풍 경보를 발령했다는 뜻입니다. 수도 타이페이를 비롯해서 북부 도시의 호우 경보까지 발령을 했습니다. 태풍 인파는 중심 기압이 950 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초속 40m로 지난 2001년 대만에 큰 인명피해를 안긴 태풍 나리와 비슷해서 대만을 크게 긴장시켰죠. 2001년 당시 대만은 태풍 나리의 상륙으로 인해서 타이페이 지하철이 물에 잠기면서 사망자만 94명, 실종자는 10명의 인명피해, 그리고 약 330억 원의 직접적인 재산 손실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상과는 달리 인파는 대만에 상륙하지 않았고 북동 해상을 지나며 멀어졌어요. 그래서 조금 대만 입장으로는 약간 안타까운 면도 얼마 좀 있어요. 이번에 인파를 통해서 물 부족 사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기회는 좀 놓친 부분은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피해는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대만 언론에 따르면 21일 날 북부 일부 지역에 하루 동안 300mm의 강우량으로 일부 도로를 끊기기도 했지만 큰 피해가 없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중국 쪽으로 넘어가야 돼요. 중국을 강타한 태풍 인파입니다. 이게 태풍 인파의 예상 경로라고 하는데 이후의 경로는 조금 또 변했어요. 그 그림도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이거 24일날 20시에 지금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경로 자체가 이렇게 갔다가 쭉 올라오고 24일날 이렇게 변했다라는 거죠. 원래 태풍의 특성상 내륙에 상륙하면 그때부터 세력이 급격하게 약화가 됩니다. 대만을 비껴간 인파는 태풍이 대만을 상륙하지 않았기 때문에 태풍의 눈쪽이 세력은 그대로 유지했어요. 그러면서 저장성에 바로 상륙을 했죠. 그러면서 중국 동부 연안 도시들을 강타를 했습니다. 중국 연안 도시들은 상륙 전부터 태풍 영향력으로 하루에 20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그리고 25일날 태풍이 상륙한 저장성 일대와 상하이는 지역에 따라서 하루 최고 500mm의 폭우가 쏟아졌죠. 특히 저장성 닝보시 위아오 지역에서는 22일부터 26일까지 총 951mm의 비가 내려서 강이 범람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번 폭우는 저장성 상륙 태풍 관측 사상 최대 강수량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허난성 정저우시의 이번에 폭우, 그리고 저장성 위아오 지방의 지금 폭우, 이렇게 됨으로써 중국의 동부 해안이 쑥대밭이 되어가고 있어요. 25일 날은 상하이 항저우 공항은 항공편이 모두 취소가 되었고, 상하이 당국도 지하철 등 대중교통 단축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태풍 인파의 이름은 어디서 나왔냐? 마카오에서 제출한 이름이라고 해요. 불꽃놀이를 뜻한다고 합니다. 지난 20일 날 허난성 폭우와 그리고 상류 때문에 무통부 방류로 정저우시가 수몰되다시피 하며 큰 피해를 입었던 중국에서는
이번 인파의 이동 경로 변경, 이것은 미국이 특수무기로 중국을 공격했다라고 하는 유언비어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태풍 인파의 영향으로 중국으로 유입된 수증기와 지형의 영향으로 이번에 정조우가 물난리가 났기 때문에 이 인파의 영향이 결국은 지금 수해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국에 커다란 영향을 많이 준 태풍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결국 태풍 인파를 통해서 정조우의 물난리, 그리고 중국 동부지방의 물난리가 동시에 일어나게 된 셈이죠. 그리고 중국 일부 네티즌들은 대만을 향하다가 저장성으로 직행한 인파의 경로를 보고 미국의 기상조작 무기라는 음모론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시사평론가 리리니는 중국 온라인에서 떠드는 미국의 기상조작 무기 공격설은 이번 재난 상황이 온갖 풍파를 다 겪은 중국인들조차 이해하기 힘든 수준이라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전에도, 이후에는 모르겠지만 이전에 이렇게 크게 물난리가 난 적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후의 예상 경로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보시면 7월 26일 날 발표된 기상 예측 결과예요. 이게 중국에서 발행됐기 때문에 지금 거의 맞을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저장성에 상륙을 해서 26일 날 이 경로 자체가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 것 같아요.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중국 동부 해안을 완전히 관통하고 지나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직도 이 인파의 그 영향력 안에 끝나지 않고 이게 31일까지도 계속 그 영향력이 빠져나가서 이 인파가 다시 북한 쪽으로 올라갈 가능성까지 대두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열대성 고기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중국에서 영향력을 끼쳤던 이 영향력이 아직도 영향력이 있고, 그리고 또한 북한에게까지 영향이 갈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지금 6호 태풍 인파의 영향으로 27일날 오후 6시 중국 중앙기상대는 태풍의 청색, 폭우의 황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중국 기상청은 27일 오후 8시부터 28일 오후 8시, 오늘까지죠. 저장성 북부, 상하이, 장수성, 안후이성 중북부, 허난성 동부에 최대 100mm에서 200mm의 폭우가 내리겠다라고 예보를 했죠.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될 것은 허난성 동부예요. 허난성 동부가 어떤 도시가 있느냐? 이번에 가장 큰 물난리가 났었던 정조우가 있는 지역이 지금 허난성 동부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 영향력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더욱더 맞겠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물난리를 겪었던 허난성도 인파의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비상이 걸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지금 댐이 약간 무너졌다, 벌어졌다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비 잘해야 됩니다. 허난성 정조우시 당국은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각급 학교들은 교육 활동을 중단해야 된다라고까지 밝혔고요. 중국 수력부도 28일날 이번 태풍의 영향 범위가 매우 넓다라고 하면서 하천 범람에 대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라고까지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태풍의 영향력으로 저장성 등이 있는 21개의 하천의 수위가 경계 수위를 넘었기 때문에 이 물난리가 이제 범람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까지 지금 나타났다는 거죠. 아까 중국에서 발표한 이 태풍 인파의 경로를 보면 31일까지도 이 영향력이 계속 될 것이다 라고 말이 나오는 것처럼 이 영향력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인파의 영향으로 허난성의 정조우시가 한때 물난리를 겪었고, 왜냐하면 이 태풍의 영향으로 기압을 밀어 올렸거든요. 저기압이 고기압을 밀어 올리면서, 그러면서 수증기가 막 정조우 쪽으로 유입이 된 거예요. 정조우 쪽으로 특히 허난성 쪽으로 유입이 되면서 물난리가 났었는데, 그러면서 이 지역이 또 약간 둔턱진 지역, 고원 지역으로 지금 되면서 지금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또 그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이 30일이 넘어가야 어느 정도 끝날 것 같다 라고 보는데, 가장 큰 것, 미국이 기상 조작까지 했다라는 것이 지금 SNS에서 막 퍼지고 있는데,
헛소리죠.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